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종전 협상 전에 비트코인 옵션 시장에서 반전이 나온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네요. 4월 11일부터 종전 협상이 시작이 되는데요. 영구 종전이 되길 바라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벌어지고요. 4월 11일자 현지 시간으로 협상이 진행된다. 그냥 같은 아시아 국가이기 때문에요. 파키스탄과 한국은 한 4시간 정도 차이가 나니까 시간차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 안에 휴전 기간 내에 일단 협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일정한 일정표는 없는데 정해진 건 없지만 워낙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오래 길어질 수는 있다. 다만 안보상의 이유로 직접 대면 협상은 2, 3일을 넘기지 않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만큼은 계속 분 단위로 속보가 나오면서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굉장히 또 피곤한 기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기 이벤트가 있는데요. 오늘 밤 9시 반입니다. 서머타임 때문에 1시간 당겨졌는데요. 대망의 3월 CPI가 드디어 발표가 됩니다. 전쟁 이후에 처음 CPI 발표이기 때문에 야, 이거 너무 올라간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하실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사실은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미 전쟁을 온전히 지금 반영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기 이벤트가 있지만 막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도 이 전쟁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었잖아요. 애초에 이 전쟁은 4주에서 6주 플랜으로 디자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법적으로 그렇게 끝냈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할 수 있었던 법은요, 전쟁 권한법, 요런 게 있어요. 근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60일 이내에는 필요하다. 다른 얘기로 하면요, 의회 없이 벌였기 때문에 2달 내에는 법적으로는 전쟁을 종결시켜야만 합니다. 2월 말에 했으니까 4월 29일까지는 전쟁을 끝냈어야 됐거든요.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예외적으로 1달 정도는 또 연장을 시킬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쟁을 더 하면서 연장이 아니라 철수하는데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그런 예외 이제 기간을 좀 뒀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법적으로는 그런데요. 문제는 역대 대통령들이 이 법을 다 무시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2001년도에 오사마 빈 라덴이나 탈레반이나 이런 분들을 잡기 위해서 다른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만능 치트키를 가지고 그냥 이 기한을 넘기고 다 전쟁을 했었다라고는 하거든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낙관적이었던 이유는요.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란 전쟁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본인의 중간 선거 승리가 더 중요할까요? 아무리 이란 전쟁 승리를 하고 좋은 정책이 있어도 중간 선거 패배를 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정책도 쓸 수 없고 레임덕을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본인은 이제 중간 선거 준비를 위해서 이건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 이게 할 수는 있다고 했었죠. 더 전쟁을 하고 열심히 이란 전쟁을 함에도 이 적들에게 공격에 대한 빌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전쟁을 독단적으로 했었고 인명 피해가 나면 또 공격을 받을 거고 탄핵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분은 빨리 끝냈어야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더라도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저는 좀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1년, 2년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분들도 나름 논리가 있으니까 존중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가서 트레이더들이요, 비트코인 옵션 시장에서 반등에 강한 베팅을 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있죠. 트레이더들은요, 추세에 편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분기점을 지났다는 겁니다. 저점을 찍고 올라가니까 여기 상승세에 올라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아무튼 기사를 좀 읽어보시면요. 4월 9일자든 4월 10일자든 최근에 휴전이라는 이제 2주간의 휴전 그 이후로 옵션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8만 불을 가져야 콜옵션이 급증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좀 더 읽어보면요.
8만 달러 콜옵션이 최대 미결제 약정을 기록하면서 상승 신호를 보내고 있다. 8만 달러 가지하죠. 콜옵션의 미결제 약정 규모가 16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다. 그러니까 그 전에 최대치를 기록한 게 6만 불 가지하였습니다. 6만 불 풋옵션 하락에 베팅했던 규모가 14억 달러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지금 최근에 8만 달러 가지하가 그거를 가볍게 제쳤다. 물론 만기 일자는 다릅니다. 그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만 개 이상 들고 있는 고래들의 주소도 이제 순매수세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반전이 됐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걸 글로 읽으면 이해하기가 힘드니까요. 제가 좀 보기 편하게 옵션 현황을 차트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이 차트는 6월 만기의 주요 행사가입니다. 즉, 2분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를 이제 베팅 현황을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만기에 따라 굉장히 달라져요. 이거는 이제 2분기만이다. 그래서 앞서 뭐 6만 달러 뭐 이하로 떨어진다에 뭐 또 많은 돈이 베팅이 돼 있다. 그거는 만기가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분위기가 뭐 70K, 그러니까 7만 달러 뭐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기준을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 한눈에 보더라도 상승에 베팅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특히나 비트코인 8만 불을 2분기 내에 갈 수 있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치솟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바닥을 어느 정도 봤으니까 이 추세에 편승하는 트레이더들이나 기관들이 가지아를 외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삼아 보시는 거예요. 뭐 설마 이걸 보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자, 만기 일자별로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옵션 현황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꽤나 극단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좀 가까이 있거나 좀 멀리 있는 게 극단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자, 일단 만기, 그러니까 가장 최신, 그러니까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코앞이죠. 4월 17일 날은 비트코인이 무려 8만 2천 달러 간답니다. 이게 제일 많아요. 그리고 또 한 주 뒤로 가면 오히려 6만 2천 달러로 떨어진다. 이런 극단적인 지금 옵션 베팅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언제 베팅했는지까지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추정치긴 한데 자, 왜 이렇게 극단으로 나눠지냐 보면요. 베팅 시기가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이긴 하지만 4월 17일 날 8만 2천 불 가지아에 베팅을 한 분들 규모는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소위 조그만 돈으로 로또 대박을 노리는 돈입니다. 아마도 한 이틀 정도 전에 2주간 뭐 전쟁 휴전 뭐 이런 소식에 설마 이거 좀 2주 안에 잘 되면, 뭐, 얘기가 잘 풀리면 2주 휴전 후에, 정말 초단기적으로 대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그냥 소액 베팅하고 뭐, 날리면 말고 뭐 이런 돈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최근에 낙관적인 분위기에 이제 로또를 노리는 돈이라면, 반면에 이제 이 4월 24일 6만 2천 달러 하락에 베팅한 돈은 최근에 한 건 아니겠죠. 이거는 2월 뭐 초나 2월 말, 특히 전쟁 직전 직후에 전쟁이 터졌으니까 뭐 공포감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래서 많이 떨어지니까 이거 더 떨어지겠는데 공포에 해지한다든지 좀 방어적인 물량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4월 17일보다는 오히려 좀 물량은 더 많네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게 단기간에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겠지만 베팅 시기가 달라서 이렇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까 기사에 나왔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2분기에 베팅한 물량인데요. 자, 5월 말이든 6월 말이든 똑같습니다. 꽉꽉 채워서 많은 사람들이 베팅을 했다. 이거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4월 말까지는 모르겠다.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5월 말이든 6월 말이든 아무튼 전쟁은 다 털고 일어나서 상승에 베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즉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상황이 좋아지면 들어가야 돼. 뭐 안전하게 가도 뭐 늦을 건 없어. 뭐 이런 분들 있죠. 이런 관망자 트레이더들까지도 지금 죄다 추세에 편승을 했다. 그분들이 보기에도 저점은 지난 것 같다라고 뭐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유는 제가 좀 뒤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기에 따라 다르다고 했었잖아요. 연말까지 가면 또 극단입니다. 6만 불 가지야, 12만 불 가지야. 이것도 꽉꽉 차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베팅을 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6만 불로 떨어진다는 분들은요, 사실 거의 기관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관들이 보통은 상승에 베팅을 하는데 혹시라도 떨어지면 보험을 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락에 해지하는 물량이 요 정도 된다. 6만 불. 혹시 떨어지면 요거 베팅을 해놔야겠죠. 그리고 개인들도 사실 4년 사이클이란 게 지금은 희미해졌지만 만약에 그게 맞다면 연말로 갈수록 계속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26년도는 18년이나 22년처럼 연말로 갈수록 계속 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맞는다면 뭐 보험을 들어두는 뭐 일부 용도로 쓰였다. 해지 용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12만 불 간다라는 분들은 연말에 일반적인 강세장에 베팅하는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2분기잖아요. 뭐 4월은 뭐 단기적인 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왜 2분기부터 이분들은 강세를 점치고 있을까? 특히 5월, 6월이겠죠.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2분기에는 상승에 대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막 뚜렷한 상승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뭐 갖출 건 갖춰놔야겠죠. 그리고 3분기에는 실질적으로 슈팅이 실제 나와줘야 됩니다. 유동성이 슈팅이 나오고 뭐 돈을 뿌리든지 해서 이 3분기에 잔치가 벌어지지 않으면 뭐 당연히 중간선거에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2분기에 상승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새로운 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4월 1일부터 SLR 규제 완화, 그거랑은 다른 겁니다. 또 다른 게 3월 20일자로 뭐 전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주목을 안 했는데요. 통과가 됐습니다. 은행 자본 규제 개편안이 공개가 됐고 연준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대형은행 자본금 4.8% 완화. 이게 무슨 건지 이제 쉽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 마이클 바가 뭐 반대를 했다라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규제를 더 해야 된다라는 분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분 한 분이었습니다. 연준 이사가 6대 1로 이제 통과를 시킨 정책을 한번 SLR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SLR 규제 완화는 못이 바뀌게 들었으니까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언론에 나온 거는요. 바젤 3에서 이 스위스에 있는 이제 바젤 도시의 3 버전입니다. 은행들은 이런 규칙을 따라야 돼. 1, 2, 3가 있었는데요. 이 3가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굉장히 빡센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은행들 혹시 무슨 일 일어날지 모르니까 준비금 엄청 들고 있어. 그거를 이제 좀 완화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SLR 규제 완화가 사실 미국 주요 상업은행, 투자은행 전체이기 때문에 영향력은 훨씬 큽니다. 근데 요거는 4월 1일자로 이미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뭐 전쟁이다 뭐다 잊고 있지만 상승 환경, 국채를 많이 사는 이제 은행들의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 뭐 요거는 이제 알고 가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로 나오고 있는 게 요거는 이제 SLR만큼 큰 효과는 없는데 그러니까 8대 대형 은행들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좀 큰 곳들. 근데 3월 20일자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6월 1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제 26년 말이나 27년 초에 시행이 되는 이제 법이다. 그래서 둘 다 유동성을 이제 펌핑 시킬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SLR 규제는 아시겠지만 이 해방된 자본 규모, 유동성을 많이 풀어서 은행들을 국채를 많이 사도 준비금 안 갖춰도 돼. 그거 위험한 걸로 안 볼게. 뭐 이러니까 은행들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겠죠. 근데 이 바젤 3 뭐, 이 빡센 버전이 완화가 되는 거, 요것도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뭐 당초 19% 자본 증액 요구안을 폐기하고 4.8%로 깎아줄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은행이 예를 들어 100원을 들고 있어요. 이걸로 장사를 하려면 예전에는 19%를 준비금으로 들고 있으라고 한 겁니다. 엄청 많은 거죠. 보통 BIS 비율이 한 8%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100원이 있으면요. 8원만 남겨두고 92원은 뭐 대출을 하든 레버리지를 하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무려 19원을 준비금으로 들고 있으라고 하니까 은행들은 답답했겠죠. 근데 그거를 4.8%로 확 낮춰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9에서 4.8 패면 14.2원을 내가 뭐 대출을 해주든 뭘 해주든 더 돌릴 수 있다. 굉장히 큰 규제 완화 법안이긴 해요. 물론 이제 유동성 이 측면에서는 SLR 규제보단 작긴 하지만 요것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은행 수익성이 또 많이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둘 다 지금 적용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SLR 규제 완화는 지금 시행되고 있고 그 뒤에 버전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마 잊고 계시겠지만 4월 15일 전후로 해서는요. 유동성이 안 좋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국세청에서 개인들 대상으로 뭐 개미, 투자자, 자영업자들 모든 분들 통틀어서 세금 납부 마감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전에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팔아서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4월 중순이 올수록 원래는 안 좋답니다. 근데 지금 전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스리슬쩍 우리는 지금 잘 통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트레이더들이 좀 베팅을 한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쉴 새 없이 정말 많은 입들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웬만하면 클래리티 법안 이제 통과시켜라. 이게 사실상 하루에 다 나온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4월 9일 뭐 아침에도 나왔고 4월 10일 새벽이니까 이거 거의 하루에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먼저 맨 아래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시장 구조법 웬만하면 통과시키자 시간이 없다 라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고를 이제 날렸다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걸 받으면서 SEC 의장 폴 애킨스가 그의 말이 맞다. 시장 구조 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또 지지를 했고요. 그 뒤로 이제 데이빗 sak스라는 AI 크립토 차르가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며 상원은행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십시오라고 또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이게 이제 통과가 안 될 것 같아도 세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통과가 될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 환경은 조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역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퇴직연금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분석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일 거 아니에요. 401K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노동부가 가이드라인 제시를 하면서 의견 수렴 기간이긴 하지만, 이게 통과가 된다면, 물론 사모펀드도 들어가겠지만, 비트랑 이더가 당연히 크기 때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뭐 그럴 리가 없어라든지 뭐 돼봤자 뭐 별거 없을 거야라고 뭐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도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 나왔기 때문에 6월 1일자로 의견 수렴을 마감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기 때문에 3에서 4분기에 최종 규칙이 발표가 되고 이제 월가에서 401K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서 출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에 대한 환경, 지금 가격이 반영은 되지 않고 있지만 착착 진행은 되고 있어요. 물밑에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뭡니까?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서 지면 아무리 좋은 퇴직연금, 뭐 아무리 좋은 클래리티 법안이든 뭘 만들더라도 아무 쓸모가 없겠죠. 쓸 수가 없습니다. 뭐 돼봤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좋을 건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게 2분기에는요. 지금 전쟁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유동성을 상승세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든 이후에 3분기에는 반드시입니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겠죠. 파티장을 만들어야 돼요. 파티장을 만들어야지만 뭐 한국도 뭐 최근에 파티장 분위기가 났었잖아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티장을 만들어야 된다. 무조건. 그래야지 당연히 본인을 뽑아주겠죠. 그래서 3분기에 제가 예상을 했던 게 SBR 전략 비축을 비트코인을 미국 입장에서 모아가겠다. 뭐 이런 선언이 나온다든지 트럼프 계좌 7월 4일, 7월 5일자로 만든다고 했었죠. 아동당 뭐 1000불씩 꽂아주겠습니다. 아니면 뭐 일회성 현금 살포라든지 뭐 세제를 뭐 환급을 해준다든지 당연히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돈이 없는 와중에서도 해줘야 된다. 안 되면 뭐 일론 머스크라도 나설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있는 일정을 보시면요. 지금 IPO 이 엄청 뭐 스페이스X도 나온다, 오픈 AI도 나온다, 지금 엔트로픽도 나온다, 안드릴도 나온다. 대형 IPO가 많은데요. 유동성도 없는데 그런 게 나와봤자 뭐 얼마나 흥행을 하겠습니까? 게다가 RWA라든지 뭐 사모펀드가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나오지 않으면 이 친구들이 흥행이 될 수가 없다. 뭐 넘어서서 아예 지금 뭐 장례식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2분기는 상승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고 3분기에는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힘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힘들게 오셨다면요,
중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뚜껑은 열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선거 전에는 예외 없이 나오는 이 상승세까지 잘 버텨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